커마리 급 실기 작업 중에 우리 상공예수에서 제공하는 2021년도 변경된 예제 중에 A형 예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공해 드린 2급 A 소스 파일을 열어 오시면 이런 식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해서 암호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자, 제공해 드린 우리 문제집 파일을 열어 보셔서 중간에 유의사항 부분에 암호가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실기시험 치실 때도 항상 암호를 입력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하고, 주어진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들어가지십니다. 자, 순서대로 6752달러 2 하셔서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내 파일이 열려 있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에서 콘덴스 사용이라고 뜨면 눌러 주셔야 작업이 가능하시고, 시험 치실 때는 이런 항목이 안 뜨고 그대로 나타나지겠습니다. 네, 다른 위치는 보실 필요 없고, 혹시라도 외부 데이터를 읽어오는 파일이 있다면 이 아이는 C 드라이브의 OA 폴더에 파일 메모로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문제지에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본 작업 1 워크시트에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입력하라 라고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입력 내용 동영상 부분에 들어있기도 하고 입력 부분을 정확하게 작업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력하신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작업 2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 해서 5개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2 워크시트로 가셔서 작업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수정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십니다. 자, A1에서 F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맑은 고딕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이중 실선해서 기본 글꼴 형태를 맞추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1에서 천천히 해보시겠습니다. A1에서 F1까지 블럭 씌우셔서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저는 지금 화면이 작게 되어 있어서 메뉴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작게 되어 있지만 아이콘으로 뭉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부분에 글꼴 맑은 고딕 하셔서 맑은 고딕 치셔도 되고, 띄우고 고딕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맑은 고딕, 그 다음에 글꼴 크기 16 정하시고 글꼴 굵게, 그 다음 밑줄 부분을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이중 밑줄. 지금 우리 내용에는 이중 실선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중 밑줄이라고 2016 버전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마무리 하셨습니다. 2번 A4에서 A6 하고 띄우고 컨트롤을 이용해서 각각 블럭을 지정하셔야 되겠습니다. A4에서 A6 수성력 부분은 A4에서 A6, 그 다음에 A7에서 A9 수성률 B에서 B6, 그 다음 F에서 F9까지 해서 따로따로 컨트롤 눌러서 블럭을 씌우시고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라 라고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5, A3에서 AF3 영역은 셀 스타일,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 클릭하셔서 강조색 5 부분을 지정을 해주십니다. 강조색 5를 지정하시오. 되었습니다. 2번 하셨습니다. 그 다음 C4에서 C6 영역의 사용자 지정 표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 작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80%로 지정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C4에서 C6 영역 블럭 씌워서, 자, 표시 형식의 오른쪽에 작은 아이콘 확장 메뉴 아이콘으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지금 하시는 방식은 제가 앞에서 기본 설명드렸을 때 하는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해드리고 메뉴 설정도
그대로 해드립니다. 혹시 메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시고 들어가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앞쪽에 기본 설명 부분을 다시 보셔서 작업하시는 방식을 익혀서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부분에서 지표준 부분은 지우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문자 뒤에 퍼센트 했기 때문에 문자 명령어를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자 명령어는 골뱅이 하시고 뒤에 퍼센트를 붙이시는데, 그냥 퍼센트를 붙이시면 위에 보기 항목에 바뀌는 게 안 보이십니다. 해서 퍼센트는 문자다 라고 해서 큰 따옴표 붙여서 퍼센트 큰 따옴표 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입력을 해주셔야 위에 정확하게 95에서 100%라고 해서 표시 예대로 보여지는 게 딱 보기에 나타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셔야 한다 라는 부분이 3번입니다. 문자 뒤에 퍼센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4에서 D9 영역은 배점, D4에서 D9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블럭 씌우시고 이름 상자 부분에 클릭하셔서 배점 해서 엔터 해서 정확하게 이름 정의해 주십니다. 그 다음 A3에서 F9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A3에서 A9 영역에 글꼴 그룹의 테두리 영역입니다.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그 다음 다시 글꼴 테두리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 부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시키시는 대로 잘 읽고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본 작업 3시트에서 기본 작업 3시트로 가시겠습니다. 시트에서 A4에서 H18 영역에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전체, 자, 행전체라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열 고정 혼합 참조 형태를 써야 한다라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겠습니다. 글꼴 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함수가 나왔습니다. left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시오 하셔서 이 함수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함수 부분, 혹시라도 left 함수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텍스트 함수 기본 설명에 가셔서 보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조건부 서식 자체가 전체 영역에 대해서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라라는 거는 한 개의 규칙을 만들어서 전체를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참조가 혼합 참조 형태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 혼합 참조 중에서도 행전체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열 고정 혼합 참조 형태대로 지정해야 한다 라는 아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들어가셔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A4에서 주어진 영역 H18 영역까지 블럭을 씌우시고 홈 메뉴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가십니다. 하셔서 새 규칙 가십니다. 하셔서 주어진 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라는 걸 선택하시고 아래 수식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식은 등호는으로 적으십니다. 자, left 함수를 적으시고 left 함수를 적으시고 가로 열고, 자, 우리 학번을 어디서 참조하냐면 A4셀에서 참조하십니다. 자, 지금은 절대 참조 형태대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채우기를 일괄 적용을 하시면 A열은 고정되어야 하지만 행은 4, 5, 6, 7, 8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F4를 두 번 눌러서 열 고정 혼합 참조 $4, $A4 형태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셔서 left 함수의 특징상 콤마 찍고 뒤에 몇 자리를 가지고 올 것이냐 라는 부분 4자리를 가져올 것이다. 학번에 4자리를 잘라내어서 괄호 닫고
이게 같으냐 뭐와 같으냐 큰 따옴표 하십니다. 자, left, right, mid 문자열 잘라내는 함수의 결과는 문자로 나와지기 때문에 숫자 2019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 문자 큰 따옴표 2019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 씌워서 수식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성된 수식이 끝까지 일괄 적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참조 형태가 혼합 참조 형태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어졌다면 서식을 지정하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전제 글꼴색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글꼴의 색 부분에서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이렇게 지정해 주겠다. 확인 눌러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연습을 하셔야 되고 기본 작업 3의 조건부 서식 빈도수가 높고 업무적으로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2 계산 작업 푸시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총 배점은 40점으로 문항이 5개 있고 한 문항씩 8점으로 지점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단 먼저 1번 문제 표 1에서 표 1 보이실 겁니다. 표 1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지정하시오 라고 하면서 함수가 if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하시오 해서 함수를 정확하게 지정해 줬습니다. 여기서 잘 파악하셔야 될 거는 여기 요일이란 부분은 일단 결과적으로 평일 혹은 주말이 들어가야 된다. 결과는 2개다. 어떤 함수? if 함수입니다. 결과가 2개이기 때문에 if는 한 번만 적으면 된다.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다음 그 외에는 주말 해서 조건은 요일이 되어진다. 해서 요일을 가지고 와야 하는 weekday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if 함수가 중요하지만 weekday 함수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weekday 함수를 잘 아신다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지만 밖에서 weekday 함수를 한번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D5영역에 등호는 하셔서 weekday. 자, 더블 클릭 하셔서 마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십역에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자, weekday 함수는 먼저 날짜를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는 C3에 들어있는 날짜를 가지고 하겠다. 두 번째, weekday 함수의 제일 중요한 점은 return type입니다. 자, return type에 따라서 유형을 결정하는 수다 1, 2 또는 3을 적으시오. 일요일이 1, 토요일이 7 유형은 1, 월요일이 1, 일요일이 7 유형은 2, 월요일이 0, 일요일이 6 유형은 3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을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유형이 2로 고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형을 2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월요일이 1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순서대로 1, 2, 3, 4, 5, 6, 7이 배치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하면 1에서 5, 그 외에는 6, 7이 되어진다. 그러면 평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구한 weekday 함수의 결과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 아니면 주말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이렇게 되어지면 19년 12월 6일은 금요일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셔서 이 함수를 잘 기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복사해서 쓰셔도 되지만 일단은 함수를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중첩 함수 형태대로 작성하는 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시고 등호는 하셔서 if로 들어가시겠습니다. if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마법사로 들어가면 좋은 점은 확정된 것부터 적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참일 때는
평일을 주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짓일 때는 주말을 주겠다라고 먼저 확정을 짓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평일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weekday 함수의 결과가 5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평일이 되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떤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 weekday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한다. 자, 가로 열고 닫고 자리 선정만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작거나 같다 5가 성립된다면 평일 아니면 주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중첩 함수 형태를 적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weekday라는 함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실 땐 마법사를 띄워서 자, 마법사를 띄우시는 법은 수식 입력 줄에 weekday라는 글자 가운데 클릭하시면 weekday 함수 마법자가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시리얼 넘버 날짜 부분에 클릭하셔서 활성화 시키시고 해당 일자를 하나 찍어 주십니다. 자, 해당 일자 C3을 클릭해서 C32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아까 어느 걸 지정하기로 했다? 2번 유형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5가 출력되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제일 처음 if 함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해서 수식 입력줄에서 if 부분에 클릭하셔서 전체적으로 싹 돌아오면 첫 번째 2월 이 아이는 19년 이 아이는 금요일 5기 때문에 5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이다 해서 평일이 출력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확인 눌러서 밑으로 채우기 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더블 클릭하셔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신다 라는 부분. 물론 주어진 함수를 잘 아는 함수라면 사실 weekday나 if 함수는 잘 아셔야 되는 함수긴 분명합니다만 잘 아시는 함수라면 바로 방금 전처럼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아닐 경우에는 내가 궁금한 함수를 밖에서 잠시 작성해 보시고 아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결과가 뭐가 나타나는구나 알고 들어가서 작업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작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표 2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학점표를 참조하여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표를 기준으로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자,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계를 구하고 H-lookup 함수를 이용하시오. 자, 나왔습니다. 여기 학점을 우리 A, B, C, D, F로 표현을 하셔야 하는데 학점을 가지고 오는 기준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먼저 평균을 구하는 게 우선 그 다음에 우리가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찾아가시는 제일 첫 번째 행에서 찾아가시는 거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H-lookup이 먼저 나타나줘야 되니 H-lookup부터 먼저 적으셔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중첩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 중요하다. 평균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동호는 A, V, E, R, H, E 더블 클릭 하셔서 이거는 기본 함수니까 마법사 안 들어가고 바로 구하겠습니다. 블럭 씌워서 가로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상대 참조 형태여야 하는지 절대 참조인지 판단하십니다.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 참조 맞습니다. 엔터 쳐서 88 나왔습니다. 자, 이 평균을 아래 학점 기준표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부분이 H-lookup의 찾을 값에 들어가셔야 된다. 해서 자, 이제 이렇게 둘러 씌우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 줄에 등호와 A 사이에 클릭하셔서 이 부분에 H-lookup이 들어가셔야 된다. 더블 클릭 하십니다. 그 다음에 커서가 A 앞에 깜빡거리면 아니고 H-lookup 앞에 커서가 들어가야 되니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십니다. 가시면 방금 전에 구한 평균이라는 값이 차절값이 쏙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이 값을 찾아달라. 두 번째 어디에서 아래에 평균
우리 평균 학점 기준표에서. 자, 범위 씌우시겠습니다. G12에서 K14까지 블록을 이 중에서 찾아달라. 자, 채우기 하실 겁니다.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돼. F4 채우기 해주십니다. 절대 참조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이 학점표에서 평균이 찾아진다면 뭘 가지고 와야 된다? 1, 2, 3 중에 뭐다? 3. 세 번째 항목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값을 찾아야 하나? 그쵸? 근사치 값. 내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근사치 값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찾아와야 한다. 비워두셔야 된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은 주로 비워둔다. 그죠? 그래서 비워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부분 내려오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되어진다. 물론 뭐 이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밑에 0 이상,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 이상. 자, 이거는 60 이상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클릭해서 보시면 60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때 60 이상이라고 그냥 찾게 되지만 60만 들어있고 우리 표시 형식에서 문제지에서 이상으로 표현해 줄 뿐이지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상 적게 되면 이건 찾아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듯이 우리 60이 들어있다라는 부분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3 부분 작업하시겠습니다. 표 3 세 번째 문제. 표 3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의 셀에 계산하시오. 그 다음 평균은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반올림 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라. 조건은 A24, 25 영역에 입력해라. Daverage와 라운드 함수를 써라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타났습니다. 앞에 기본 설명에서도 드렸지만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한 문서 이상 출제되어지지만 고민하실 필요 없다. 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쓰는 방법이 다 똑같으니 어떤 함수라도 똑같이 작용이 되어진다. 조건을 먼저 적어주셔야 된다. A24에서 A25 조건이 뭐냐면 학과가 경영학과인, 그죠?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과 경영학과 클릭 컨트롤 눌러서 복사해서 조건에다가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학과와 경영학과. 자, 해서 일단 Daverage부터 먼저 구하시겠습니다. 자, 전체 D24 영역의 등호는 하셔서 Daverage 더블 클릭 하셔서 fx 함수 삽입하시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선택한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의 평균을 구해라. 평점에 대한 평균이다 해서 평점은 D13이다. 물론 1, 2, 3, 4 적어주셔도 되지만 항목 이름을 클릭해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식은 24, 25에 있다. 이렇게 블록 씌워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 3.7366667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야.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라? 반올림 해라 라는 겁니다. 나오고 나면 반올림을 하시는 겁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 결과가 둘째 자리까지 나와야 되니까 자리수는 2가 되어진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중첩하시겠습니다. 둘러 씌우겠습니다. 등호는과 D 사이에 클릭하셔서 라운드 더블 클릭 하십니다. 커서가 D에 깜빡거릴 때 다시 라운드 부분에 커서 클릭해서 옮겨주시고 함수 삽입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하셔서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 번째 자리수는 몇 자리?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해 주라 하면 3.74에서 반올림 되어지는 게 보이실 거죠? 그래서 두 자리까지 보여지는 형태대로 작성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디에브리지와 라운드에 대한 중첩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커마 시험은 무조건 중첩 형태대로 출력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중첩하는 연습. 중첩은 안에서 밖으로 중첩하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안으로 중첩하는 경우도 있으니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되 생각의 흐름대로 지금 같은 경우도 평균을 구해서 라운드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형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유리하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표사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 조건이 3개 다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 수를 D37 셀에 계산하시오. count, if S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쓰시오 해서 선택해서 쓰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ount는 개수, count if는 조건 1개 있는 개수, count if S는 조건 여러 개 있는 개수. 지금은 조건이 3개가 되어지니 우리는 count if S 함수를 써야 하겠다라고 함수를 정하십니다. 자, D37에 count if S 함수를 쓰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count if S 함수 더블 클릭하십니다. 수식 입력줄에 fx 함수 마법사로 가시겠습니다. 가셔서 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건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조건은 범위의 조건, 범위의 조건, 범위의 조건 이 순서대로 가십니다. 첫 번째 조건 커뮤니케이션 D 부분을 블럭 D29에서 D35 두 번째 조건 적으십니다. 조건은 뭐다? 모두 70 이상인 게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자, 밑에 클릭하시면 자, 이 부분은 큰 따옴표가 붙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반드시 문자 형태로 입력해줘야 우리 count if, sum if, average if, s 함수의 조건식은 반드시 문자 형태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씌워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씌워짐을 당할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직접 입력 방식으로 입력을 하신다 하시면 반드시 조건식에는 큰 따옴표를 붙여서 작업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회계 부분 이 영역이 조건은 뭐가 되어진다 크거나 같다 70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마법사를 이용하면 넘어올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자 형태로 큰 따옴표를 씌워주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경영 전략 부분 클릭하십니다. 드래그 하십니다. 자, 항목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크리테리어 조건 적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 조건도 뭐다? 크거나 같다 70. 자, 이때 제일 실수하신 부분이 이때 그냥 확인 누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큰 따옴표가 씌워지지 않은 게 보이시죠? 조건식 성립 안 합니다. 이때 어떻게 씌워주시든지 다른 항목을 클릭해서 씌워지는 게 보이고 이때 3이라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마법사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3 나타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count if s 함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조건식을 적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세 번째 부분에서 표 3에서 학과의 앞에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 여기 보시면 학과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세 개만 뽑아내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고 그 다음 입학일자에서 연도만 뽑아내어서 뒤에 붙여라 라고 하는 함수 여러 개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left, proper, year. 그래서 일단 year 함수는 아실 거니까 우리 proper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등호는 하셔서 proper 한번 보시는 거죠. proper 함수 더블 클릭 하셔서 텍스트 하나 있다 클릭하셔서 엔터 치시면 이 안에는 어떤 문자열이 들어와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레프트 하면 4개만 뽑아내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4개를 잘라내어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연도를 찾아내어서 2개를 합쳐라 합치는 연산자,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레프트 작업입니다. 레프트 함수 더블 클릭 하셔서 마법사 들어가셔서 레프트 함수는 문자 11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서 몇 개? 3개. 3개를 뽑아내어서 3개를 뽑아내어진다. 확인! 하면 이렇게 대문자로 뽑아서 나올 겁니다. 대문자 아니라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되어야 돼 하니까 이걸 수식 입력줄에서 둘로 씌우는 형태, 밖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클릭하셔서 이걸 뭘로 바꾼다? 프로퍼 만든다. 프로퍼 만든다. 그래서 프로퍼 부분에 클릭하셔서 마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뒤에 연결하겠다. 뭐와? 연도와 연결하겠다. 자, 연결하는 함수인 연산자 저는 하나 띄우고 적겠습니다. and 연결해달라 띄우고 그 다음에 입학일자의 연도와 연도는 year라는 함수를 쓰시겠습니다. 괄호 열고 입학일자를 선택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하셔서 이렇게 완성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밑으로 채우기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떤 거는 마법사를 띄우고 어떤 거는 그냥 적고 하는데 이거는 앞에 기본 설명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인수가 한 개인 경우를 기본 함수라고 제가 정의해 드리면서 그런 함수는 그냥 직접 입력 방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함수가 2개 이상 되는 여러 개 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작성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모든 한 개 있는 함수가 아니라 프로퍼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함수는 마법사로 들어가서 봐드리겠지만 제가 앞에 기본 함수를 설명드릴 때 이런 함수는 기본 함수라 아주 중요하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아주 쉽지만 업무에 많이 사용되는 함수, 이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입력 방식으로 입력하는 걸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기본 함수 부분을 보고 오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마 2급 상공예술 제공 A형 문제에서 우리 3번 우리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문제 3 분석 작업 하시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2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 1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A형 상공제공 A형 문제에서는 첫 번째 분석 작업에는 부분합, 분석 작업 위에는 데이터 통합 기능의 문제 2 문항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시겠습니다. 분석 작업 1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분석 작업 1 워크시트에서 작업하십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부분합입니다.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 교육 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정렬 기준이 나타납니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최대값과 평균을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작업하시오 라고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형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결과까지 보여지게끔 문제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부분합은 정렬 부분합이다. 먼저 무슨 기능부터 처리해야 한다? 정렬 기능부터 수행해야 하고 시험에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알려줍니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렬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렬하실 때는 항목명부터 A3부터 합계까지 전체 블럭 씌우시고 데이터 메뉴 탭에서 정렬 및 필터 정렬로 들어가십니다. 자, 하나씩 하시겠습니다. 정렬 기준이 학과별 정렬은 오름차순 지정해서 확인하셔서 학과별로 정렬되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 부분합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부분합은 부분합이 2개 되어 있는 중첩 부분합입니다. 중첩 부분합은 일단 부분합을 2번 수행해야 한다 순서대로. 자, 첫 번째 수행은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수행입니다. 자, 부분합 하시겠습니다. 자, 항목 A3부터
전체 블럭 씌우시고, 자, 우리 데이터 영역에서 하시는 작업들은 보통 항목명을 넣어서 작업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블럭 씌워서 부분 합으로 가시겠습니다. 데이터 메뉴 탭에 오른쪽 끝에 윤곽선 그룹에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저는 바로 부분 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분 합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합과고,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시겠습니다. 뭐에? 합계의 최대값. 자, 합계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확인 누르셔서 합계의 최대값부터 먼저 구하고 하나의 부분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합도 전체 블럭 씌우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가셔서 데이터 윤곽선 가셔서 부분합 가십니다. 자, 가셔서 그룹 항목은 합과 그대로,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균 선택해 주시고, 합계 아니라 기본 인성 교육이다 체크 하시고, 두 번째부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의 체크 표시를 없애 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이렇게 부분합이 누적되어서 나타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분석 작업 1이 마무리되어지고, 우리 여기에 결과 문제지에 보이는 결과와 똑같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부분합은 시키는 대로 글만 잘 읽고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에 가셔서 작업해 보시겠습니다. 분석 작업 2 워크시트에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실 텐데, 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있는 내용을 표 4의 합계를 구하시오. 학과별 정보 인증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학과는 열로 나타나 있고 정보 인증은 행으로 나타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 2, 3을 4로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합하실 때는 항목명을 같이 포함시켜서 결과 부분을 전체 블럭을 씌우십니다. 표 4의 G5에서 I18 영역을 블럭, F4에서부터 I18 영역까지 블럭을 씌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가셔서 예측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통합 아이콘 찾으셨습니까? 데이터 통합 클릭하셔서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서 사실 이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없는 상태대로 보여질 겁니다. 저탱도 없는 상태대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합계를 구하겠다. 어디에 첫 번째 참조 부분에 클릭하셔서 전체 블럭 씌우시고 추가, 그 다음 B2 제목까지 반드시 항목명까지 블럭을 씌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표 3 항목명까지 블럭을 씌워서 추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뭉쳐오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면 첫 번째 행, 정보인증, 국제인증하는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학과별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 열도 같이 뭉쳐서 가지고 와야 된다. 첫 행 왼쪽 열 체크해 주십니다. 하셔서 확인 눌러서 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정보인증 부분의 합이 구해져서 나타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통합 기능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쓰는지, 어떤 범위를 지정하는지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쉽게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사 기타 작업에 대한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기타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첫 번째는 매크로, 두 번째는 차트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부터 하실 텐데, 매크로 작업은 매크로 작업이라는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매크로 작업은 뭐 정확하게 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실수하셨을 때 그 전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매크로 작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작업하시겠습니다. 저기 위에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저장 아이콘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 시험 치실 때도. 물론
나중에 이제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나하나 작업하시면서 그때그때 저장을 눌러주고 오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시더라도 우리 매크로 작업하기 바로 직전에는 반드시 저장 눌러서 작업 한번 해보신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십니다. 매크로 작업은 크게 두 개를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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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짜리입니다. 자, 이 4에서 이 파일 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이름은 총점, 그 다음에 총점은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으로 계산하시오. 수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하시고 양식 컨트롤의 이름을 양식 컨트롤 단추를 이용해서 A10에서 B10 실행 영역을 만든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종점으로 입력하고 클릭할 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라. 단추 컨트롤을 활용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A3에서 E3 영역의 색 채우기를 이용해서 표준색 노랑을 지정한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 그 다음에 도형의 빗면을 이용해서 실행하라 라는 두 번째 매크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화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이다 라고 해서 셀 포인터가 어느 곳에 위치해야만 작업해야 되는 형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항상 작업되게끔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 매크로에 대한 기본 설명 드렸지만 매크로 작성하실 때 제일 처음에 셀 포인터는 의미 없는 곳에 둔다. 더 주위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빈 곳에 셀 포인트를 두고 시작하셔야 이게 성립이 됩니다.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화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라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미 없는 곳에 두고 시작하신다. 그 다음 매크로를 들어가 첫 번째 우리 1번 매크로 만드시겠습니다. 개발 도구 메뉴로 들어가셔서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은 총점. 다른 내용은 바로가기 키나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입력하시지 마시고 확인 눌러서 이제부터는 천천히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셔야 될 거에 총점에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 수식을 적으실 겁니다. 천천히 이 사이에 클릭하셔서 등호는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증 클릭 더하기 직무인증 하시겠습니다. 엔터 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도 셀 포인터를 의미 없는 곳으로 뽑아내고 끝내시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매크로를 끝내시겠습니다. 코드 그룹에 매크로 중지, 기록 중지 클릭 반드시 해주셔야 매크로가 완전 중지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매크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에서 단추를 이용해서 A10에서 B11, A10에서 B11 영역에 단추를 생성하고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한 후 총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개발 도구 컨트롤 그룹에 삽입 메뉴 탭에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하셔서 그리겠습니다. A10에서 B11 영역 근처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매크로를 지정하라는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떴을 때 총점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총점, 텍스트를 총점으로 바꾸실 때는 마우스를 단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총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첫 번째 매크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블럭 씌워서 종점 부분 지우시고 총점 클릭하시면 작성되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매크로 하나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도 의미 없는 곳에 셀 포인트를 두시고 시작하십니다.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클릭 하셔서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 라는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다른 키 번호는 없으니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A3에서 E3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 작하겠습니다. 호 메뉴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색 채우기 부분 클릭하십니다. 하셔서 표준색 노랑 선택해 주십니다. 하셨습니다.
자,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셀 포인트 뽑아내고 개발 도구로 가셔서 매크로를 완전 기록 중지해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매크로 만드셨고 그 다음 도형의 기본 도형 빗면을 이용해서 D20에서 E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한 후 클릭할 때 채우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도형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삽입 메뉴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기본 도형의 빗면 찾으십니다. 빗면은 자주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잠시 움직이시면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D10에서 21 영역 안에 적당히 그리십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텍스트를 채우시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를 도형에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축 메뉴에서 텍스트 편집 들어가셔서 채우기 가운데 정의 이런 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적으시면 텍스트를 넣으셨고 그 다음 클릭할 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매크로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도형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아래쪽에 매크로 지정 들어가시겠습니다. 가셔서 채우기랑 연결시켜 달라.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채우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작업해 보시면 이 부분에 채우기를 없애보셨을 때 클릭하시면 작성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매크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매크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종료를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수하실 수 있으니 항상 저장 작업을 미리 해준다. 업무적으로도 시험에서도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매크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기타 작업 두 번째인 차트 작업 하시겠습니다. 자, 차트는 차트 작업 시트에서 지시사항에 따라하시오. 차트 작업 시트로 가시겠습니다. 자,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된다. 이거 지우고 다시 그리면 0점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어진 차트를 그대로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를 클릭하셔서 저기 위에 나타나는 차트 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 서식이라는 메뉴 탭에서 하실 텐데 데이터 범위는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자, 부분에서 합계 부분 없애고 2016년 부분 없애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어 나오겠습니다. 1번. 그 다음 2번.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도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 종류라는 그룹에서 차트 종류 변경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떴을 때 보여지는 것처럼 세로막대형의 두 번째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해달라.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게 결과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집니다. 자, 해서 확인하시면 바뀌어져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에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차트 제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세 설명 부분은 우리 그전 버전과 조금 차이가 난다. 앞에서 한번 기본 설명에서 드렸습니다. 차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아이콘 3개가 보이십니다. 이때 더하기 아이콘 하시면 레이아웃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차트 제목을 추가하실 겁니다. 마우스를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셔서 어디에 보내겠다? 차트 위에 보내겠다 해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차트가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글자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A1값과 연동되도록 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연동하겠다, 참조하겠다 등호는 하셔서 A1을 클릭해서 차트를 연결시켜 주겠다, 엔터 해서 연동되도록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로장악 계열에만이라고 되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계열이 3개, 근로장악, 가계장악, 성적장악인데 근로장악 계열에만 되기 때문에 계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계열을 선택하신 거는 한 개의 계열에서만 클릭하시면 계열이 선택되어집니다. 이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렇게 표시해줘라. 자, 이 부분도 레이아웃입니다. 자, 레이아웃은 오른쪽에 작은 아이콘 중에 더하기 아이콘 눌러서 어디로 간다? 데이터 레이블로 간다. 가셔서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어느 쪽에 표시한다? 안쪽 끝에 표시한다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어진다. 라고 되었습니다. 다른 데 클릭하시면 빠져나와진다. 자, 그 다음 차트 영역 테두리에는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그전 버전과 조금 다르게 오른쪽에 대화 상자가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크게 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실 때는 차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영역 서식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차트 영역이라는 꼬리표가 나타났을 때 더블 클릭을 했기 때문에 차트 영역 서식이 나타나지만 혹시라도 제목 부분을 클릭하고 하셨으면 제목 서식, 그 다음에 항목 부분을 클릭하시면 계열 서식, 범례는 범례 서식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서식이 어떤 범주의 서식인지 지금은 차트 영역 범주의 서식입니다. 보시면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를 이렇게 지정하라 라는 부분을 수행하실 거기 때문에 차트 영역 서식에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에서 우리가 테두리 부분, 우리 채우기 및 선에서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셔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 이 부분은 제가 차트에 대한 기본 설명할 때 둥근 모서리에 대한 설명은 아주 중요하게 드렸습니다. 자, 이 차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차트 설명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듣고 오시면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까지 하셔야 우리 맨 마지막 부분까지 되어지겠습니다. 이 대화 상자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셔서 5번 작업까지 차트 작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